병실 밖에는 가을이 온 것을 알리듯 은행나무가 노란 옷을 천천히 입고 있었다. 수리는 아직 병원에 있었으며 가끔 통증이 올 때면 정신을 놓고 기절했다. 그런 수린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딸이라며 증명하고 싶었지만 충격이 커 정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다. 장소, 수린의 병원. 가을이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강 PD는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없어? 아, 괜찮아요. 소연은 자신이 당신의 딸이라고 몇 번을 외치고 싶었지만 수린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 몇 번을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는 어머니 한마디.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나 언제까지 입원해야 한대?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기다려보세요. 수린은 따뜻한 소연의 태도에 약간은 의아해했다. 그러다 문득 맞아. 강 PD가 유전자 검사한 건 어떻게 됐지? 소연은 의사 친구를 찾아 수린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사 친구는 환자 상태는 아직 완치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호자가 퇴원을 원한다면 집에서 요양을 하며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퇴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소연은 한방 미소를 지으며 수린에게 돌아왔다. 퇴원해도 된대요. 강 PD 이리 와봐. 강 PD가 유전자 검사한 거 결과 나왔어? 소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여사님이 병원에 이러고 계신데 언제 맡기겠어요. 아, 안 했어. 그럼 언제 할 거야? 다 나으시면요. 여사님이나 저나 혼자 사는데 제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나야 고맙지 뭐. 소연은 수린을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둘 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수린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 주방으로 향하는 소연에게 수린은 나 다 나을 때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강 PD? 그럼요. 벌써 짐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 강 PD가 딸하면 좋겠다. 딸이라는 말에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 한켠엔 멍든 것처럼 아파 소연은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에 진동이 느껴 소연은 전화기를 꺼내 받았다. 저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소연아. 변호사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변호사는 맞는데 형사 친구의 말이 끝나자 소연은 뜻밖이라 전화를 끊고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라는 분은 의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이고 아버지의 전문 변호사였다. 그리고 과거 어머니의 정신분열 담당 의사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소연의 어머니, 즉 차수린 여사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도 되었다. 의사 친구는 향정신성 약물이 과다하여 신체가 약해졌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정신병력 때문인 걸까? 정당하다는 것일까? 소연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리는 다시금 전생의 소연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며 지금의 강 PD를 교차시켜 자신의 감정이 더욱 간절해진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장소, 의문의 변호사 사무실. 어서 와요. 궁금한 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 네,
아무래도 변호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차수린 여사님, 아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병이 있는 건지요? 일단 앉아요. 진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소연에게 건네며 변호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내 소연 앞에 놓았다. 소연은 놀라 상자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강 PD님, 일단 열어봅시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커피 향이 향긋이 코를 찌를 때 소연은 상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써두었던 유서와 소연에게 쓴 편지, 그리고 복잡한 병원 서류들, 그리고 사진들이 모아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소연은 확인해보기 전에 다시금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놀란 소연을 바라보며 변호사는 입을 열었다. 소연 양,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일을 묻어두었던 것은 소연 양의 아버지와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온 친구로서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던 일일세. 그동안 본의 아니게 친구의 유언을 받아 친구의 딸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게 나로선 가슴 아픈 일이네. 소연은 멍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몸을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저 변호사의 인자한 눈이 무엇인가 자신을 향해 아득히 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한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변호사는 다시 입을 열어 과거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무엇인가 감춰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숨죽여 변호사를 응시했다. 소연 양이 2살이 되던 해이던가. 소연 양의 아버지,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네. 차 여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내게 의뢰를 해왔었지. 차 여사의 모친도 소연 양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었다네. 과거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소연은 잠시 변호사의 말을 멈추게 했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요. 잠시.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시도록 권장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